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금요일 CJB 아침 뉴스입니다.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은숙 청주시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투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한마디로 투기가 아닌 투자 활동이라는 건데 김 의원을 포함한 청주시 의원 39명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청주시 원평동 휴암동 일대 임야 토지입니다. 김은숙 청주시 의원은 지난해 초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15건의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일부 토지는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해 공공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해당 토지는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거나 건설업을 하는 남편의 정상적인 사업 목적의 투자 활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건설업을 하고 있는 배우자는 늘 어느 지역이든지 투자를, 개발을 목적으로다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 의원을 포함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청주시 의원 39명과 직계 좀비속 등 201명에 대한 토지거래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청주 넥스트 폴리스 등 10개 산업단지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등 부적절한 토지 거래가 있었는지가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처음에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소리도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왕에 하는 거면 우리는. 하지만 집행부 감사관실이 부동산 비위를 찾아내더라도 경찰에 해당 의원을 수사 의뢰할 수 없고 결국 공은 의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를 직접적으로 감사하거나 그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요구 들어오면 요구 들어오는 대로 사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도내 8개 지방의회와 충주시 등 도내 상당수 시군은 아직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에어로K가 우여곡절 끝에 공식 취항했습니다. 중부권 관문공항을 지향하는 청주공항 활성화에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라는 초대형 악재를 어떻게 뚫고 나갈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에어로K를 이용해 제주로 떠나려는 승객들이 환한 표정으로 비행기에 오릅니다. 공식 취항에 나선 승무원들도 반갑게 맞이합니다. 1호기인 에어버스 A320기가 역사적인 이륙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존에 많은 항공사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의 선택지가 더 생김으로 인해서 좀 더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가 공식 취항한 것은 2008년 한성항공이 운항을 중단한 이후 13년 만입니다. 한 차례 면허 반려, 항공운항 증명 발급에 2년, 회사 출범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무려 5년의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에어로K는 앞으로 청주와 제주를 매일 3차례 왕복 운항할 계획입니다. 충북연구 항공사임을 부각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충북도민과 충청권 대학생은 운임을 할인해 줄 예정입니다. 중부권 거점 공항을 지향하는 청주공항과 동반 성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24시간 운영을 할 수가 있고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에 오고 갈 수 있는 공항이고 또 세종시 관문공항입니다. 저희 에어로K가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다변화된 국제 노선을 개발할 거고. 그러나 앞날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긴 준비 기간 동안 악화된 자본을 확충하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국제선 확대가 막힌 상황에서 제주 노선을 놓고 기존 5개 항공사와 치열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항공업계의 거센 구조조정 움직임도 넘어야 할 파고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그리고 공항공사, 청주시 3개 기관이 수도권 남부 지역에 한 1,200만 명의 잠재 수요가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에어로K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여곡절 끝에 날아오른 에어로K가 무수한 난관을 극복하고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충주시가 6년째 추진해온 탄금호 태양광 유람선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유람선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충주시 역대 시장들이 추진하던 탄금호 개발 사업들은 줄줄이 성공을 하지 못한 채 수백억 원의 예산만 낭비해왔습니다. 이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의 중심을 관통하며 천혜의 풍광을 자랑하는 탄금호. 탄금호를 충주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공약은 역대 시장들의 단골 메뉴였습니다. 충주시 초대 민선시장인 이시종 시장이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 한창희 시장이 2006년 본격 가동에 들어간 탄금호 음악 분수대. 2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에 들어간 지 불과 3개월 만에 집중호우로 일부 시설이 유실되는 우여곡절을 겪다 김호복 시장 시절 충주 세계 조정 선수권 대회 유치를 위해 불과 2년 만에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8년 동안 탄금호 구석에 흉물스럽게 방치하다 결국 3,600만 원에 고철로 팔아넘겼습니다. 국제조정 경기장 역시 무려 670억 원의 사업비를 쏟아부었지만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그나마 입주했던 상인들도 모두 떠나가고 해마다 인건비와 유지비 등으로 3억 원이 넘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조기령 시장 취임 이후 전국 최고의 야경 투어로 충주의 랜드마크가 될 거라던 라이트월드는 불과 1년 새 더 없을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한강 8경 중 하나인 탄금호 용섬 개발 역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20억 원을 들여 국내 최초의 친환경 태양광 유람선을 띄우고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업 추진 6년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 운항도 하지 못한 채 발이 묶여 있습니다.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거를 계속 추진이 안 되는 사업을 계속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민선시대 6명의 시장이 바뀌었고 저마다 탄금호를 충주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수백억 원의 예산만 쏟아부었을 뿐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새벽 영업을 하던 택시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 사망 사고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 10년 이상 징역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대로변에서 SUV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로 들어서는 순간 좌회전을 하던 택시 옆면을 그대로 충격합니다. 지난해 7월 청주시 내덕동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으로 결국 새벽 영업을 하던 40대 택시 운전사는 숨졌습니다. 당시 20대 SUV 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6%.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A씨에게 청주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 사망 사고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적용할 수 있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됐지만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위험운전 치사죄의 양형 기본 영역은 2년에서 5년으로 가중 요소가 더해져도 4년에서 8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될 수 있는데요. 양형 기준에 따라서 가중이 되더라도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 조정을 통해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도 했지만 여론의 비난이 쏟아졌던 을왕리 음주 사고의 경우에도 운전자는 징역 5년형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청주 시내 교차로 중에는 보행자가 대각선 방향으로 한 번에 지날 수 있도록 한 대각선 횡단보도가 20여 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전문 기관이 분석해보니 일반 횡단보도보다 교통사고가 덜 발생하고 보행자 만족도가 높아 청주시가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에 초록불이 들어오자 사람들이 대각선으로 길을 건넙니다. 보행자가 모든 방향으로 건널 수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입니다. 이곳은 대각선 방향을 신호 한 번에 건너갈 수 있어 보행 시간 단축과 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없을 때는 2번 건너야 되잖아요, 신호등을. 근데 있으니까 여러분 한 번에 가니까 더 빨리 갈 수 있어서 편해요. 특히 보행 신호가 초록불이면 차량은 우회전이 금지돼 교차로에 무리한 진입이 불가능한 체계입니다. 차량 흐름은 다소 느려지지만
보행 시간이 보장돼 사고 위험은 줄어듭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후 자동차와 보행자 사고가 5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행자가 동시에 들어오니까 직진 차는 완전히 못 가니까 이게 훨씬 낫죠. 현재 청주에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는 모두 26개. 청주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곳에 올해 4곳을 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행 수요가 많은 곳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동차보다 보행자 중심 정책이 확대되면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내일부터 충북 도시에서 차량 제한 속도가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이면 도로는 시속 30km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제외한 도시 일반 도로는 최고 속도가 시속 50km로 제한되고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 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한 결과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교통사고가 27.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 17조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탄소 제조업 생산 공정 개선과 내연기관 제로화, 미래차 인프라 구축 등 3대 전략 10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기준 충북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290만여 톤으로 충청북도는 2050년까지 순 배출량 제로 시대를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제천시는 충북 최초로 제천 서울병원과 명지병원을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제천시는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학대 피해 아동의 정신적 검사와 치료 등 신속한 의료 서비스 지원과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안정적인 고교 학점제 정착과 진로교육을 위해 2021학년도 진로교육 지원단을 발족했습니다. 진로전담교사 34명으로 구성된 진로교육 지원단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고교 학점제와 진로 설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진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지난달 충북의 유럽연합 수출이 1년 전보다 143% 급증하며 중국에 버금가는 충북의 핵심 교역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청주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 전체 수출액에서 유럽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23%를 차지하며 중국 25.6%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충북의 국가별 무역 수지는 유럽연합이 5억 5,400만 달러 흑자로 1위에 올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5mm 내외의 약한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현재 청주 9도, 충주 6도, 제천 3도, 옥천 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 17도, 충주 16도 등 15도에서 19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까지 약하게 이어지겠고 다음 주는 맑은 가운데 20도를 웃도는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